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대신 모일 수 있는 인원수가 다시 줄었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갈 수 없는 곳이 늘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적용할 특별 방역 대책의 첫날 동참과 혼선이 엇갈렸던 풍경을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선 관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백신 접종을 인증합니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오늘부터 영화를 보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미접종자는 확인해서 이게 안 나오면은 입장을 못 시켜드리죠. 죄송해서 이제 집으로 가라시라는데 그 지들 마음대로 아파요. 영화관뿐 아니라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박물관, PC방 등 16개 다중이용 시설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습니다. 대부분 방역 패스를 잘 찍고 입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식당이나 카페는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엔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업원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앞에서 찍는 거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확인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바쁜 데다가. 그런데 일주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방역 패스 위반 적발 시 손님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최대 시설 폐쇄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연말에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놀러 가고 놀이공원도 가기로 했는데 방역 인원수 제한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많이 취소돼서 좀 안타까워요. 정부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루 5,000명대로 치솟은 확산세를 줄이고 병상 가동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요양시설과는 달리 지역사회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이 시간에도 선별검사소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역 현장 연결해서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주 기자, 날이 어두운데 검사 받으려는 분들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역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선별검사소는 저녁 9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추운 날씨지만 퇴근길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하면서 검사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역 선별검사소는 지난달 하루 평균 검사 인원수가 700명에서 800명 정도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달 들어 2.5배 수준인 1,7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부터 시민들이 몰리면서 검사소가 붐볐습니다. 2시간 정도 저희는 기다렸던 거죠. 오미크론이 그게 또 감염력이 너무 세다고 해갖고 그게 또 더 불안하더라고요. 코로나19 위험도는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전국적으로는 2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325명으로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로 어제보다 800여 명 줄었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27명으로 엿새째 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4%, 특히 서울은 89.1%, 인천은 93.7%까지 증가해 병상 여력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1,012명, 재택치료 대상자는 15,000여 명입니다. 전반적인 지표를 볼 때는 좀 더 악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중환자 대응 능력이 수도권에서는 이미 모두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과 병상 확충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과 성탄절 모임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내년 2월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학생들도 백신을 맞아야 하다 보니 백신을 앞세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습권보다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면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영훈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음악학원. 학원에도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면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수강생 60명이 잇따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 수강생 수가 더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마치겠다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비대면이 안 되니까 실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양대 교원단체도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율접종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습권보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500명대의 학생 확진자 중 99%가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13%에 불과한 12세에서 15세 코로나 발생률이 접종률 64%인 16세에서 17세의 2배나 된다며 접종의 효과는 확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 청소년 자신과 또 그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으로 또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더해도 5주면 충분한 만큼 2월 전까지 접종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자가진단 누리집을 통해 찾아가는 학교 접종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학교 방문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이 교회를 방문한 뒤에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됐습니다. 한 학생은 학교 수업에 참석한 게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외국어대학교. 보통 수업이 한창인 시간이지만 캠퍼스에서 학생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됩니다. 11시에 수업이 있어서 통학해서 왔는데 10분 전에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고 공지가 떠서 이 학생은 교회 방문 뒤 대면 수업에 참석했고 도서관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건물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서울대의 러시아 출신 유학생 1명과 경희대 카자흐스탄 유학생 1명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인천 미추홀교회 예배 참석자여서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퍼지고 있고 이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학식을 먹고 왔는데 사람이 좀 많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확진자가 대면 강의까지 들었던 한국외대는 수요일부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와 경희대 오미크론 의심 확진자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밀접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오미크론 감염일 경우 기숙사 학생 전원에게 신속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확진자와 기숙사 같은 층 학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들 외국인 대학생 3명의 오미크론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오미크론 확진자는 국내 10명, 남아공 입국자 2명 등 12명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24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미국의 코로나19 관리 책임자가 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덜 위험해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확산 속도는 빨라도 중증 환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출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이 오미크론의 정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말 4,500여 명에서 이달 초 만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치명률은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가우탱주의 한 병원에선
코로나 환자의 69%가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준증증 이하 증세를 보였고 입원 기간도 기존 8.5일에서 지난달 2.8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개개인이 가벼운 증상을 보인 데 이어 대규모 집단에서도 중증 위험이 감소하자 미국 감염병 관리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Thus far, the signals are a bit encouraging regarding the severity. But again, you got to hold judgment until we get more experience. 오미크론 변이의 염기서열 일부가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아진 점도 치명률이 낮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임상 결과만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고령층에서 특히 높은데 남아공의 고령자 인구는 6%, 평균 연령은 28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치명률 부분은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층이 많은 나라에서 유행을 했을 때의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정부도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24명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경미하지만 낙관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령 위중증률이 델타보다 낮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방역 수준 조정에 부합할 만큼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판단해야 됩니다. 정부는 또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대체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